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10곳이 넘는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60건에 가까운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결은 단 한 건도 없어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가 3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는 6월까지만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회사 운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흙을 파내 판매한 것도 모자라 흙을 파낸 곳에 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를 채워 넣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의기구입니다. 광주 MBC도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투명성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40층, 주거용 30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풀고 도심 경관에 맞도록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도시 기본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에 획일화된 높이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 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고층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심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의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했는데 안건 부결은 0건이며 회의록은 바른 요지로 가공돼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안건의 40%가 재자문과 재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등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건은 통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등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가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들도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거나 아니면 세대수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적 이익들을 보전해 줬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간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보다 이 의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더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시민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로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시민단체 등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선거제 개편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충분한 수기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는 대부분 갰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덥고 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 학교가 많습니다. 혹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에 건축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흙바닥은 대형 트럭들이 드나든 바퀴 자국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지금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시각입니다. 출입로를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이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황급히 전화를 걸어 안전 지킴이를 찾습니다. 여기 지키시는 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학부모는 학교 앞까지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아직은 저학년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조심해라 이제 그 정도죠.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공사판을 피해 등하교를 하려면 이 육교를 지나야 하는데 육교로 향하는 길마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가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됐지만 끝내려면 적어도 반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도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재랑 그런 것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심하고도 그 맘 놓고 있기는 어렵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왜 매년 반복되는 걸까?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학교 시설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큰 증개축 공사는 평균 10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돼 불가피하게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학생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교실 수를 늘리는 공사도 광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현장 감독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주하기도 하고 하지만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치가 되는 거죠. 6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공정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에서 학기 중 공사가 한창인 학교는 모두 12곳.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 촘촘한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시내버스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운영 시한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목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모친의 임종을 지키고 오느라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을 다소 지체한 이 대표는 자신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회사 운영 기한도 6월 말로 못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확고합니다. 이 대표는 갑작스런 사업 포기 배경으로 모친의 뜻과 임금 체납 등으로 쌓여온 사법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경영 포기에 따른 임금과 가스비 등 부채 310억 원은 개인 재산을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목포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차고지와 차량 등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하고 그것은 협의토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대표는 시내버스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목포시의회의 과도한 버스 노선 개입이라며 목포시의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누가 하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려면 목포시의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노선권 처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목포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한철 대표가 6월 말까지만 목포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목포시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는 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2달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노선권과 근로자 고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목포시와 이한철 대표의 협상 가운데 핵심은 노선권. 목포시는 이한철 대표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23개 시내버스 노선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선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목포시도 이한철 대표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노선권 반납과 매입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태운역하고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주실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그래야 저희도 준비가. 현재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버스 관련 용역은 모두 3가지입니다. 노선 개편은 4월 말, 준공영제 용역은 6월 말, 그리고 공영제 용역은 당초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영제 용역을 6월 말까지 나오도록 일정을 앞당긴 뒤 3가지 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목포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등의 고용 형태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산 마련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7월 이후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반드시 없도록 하겠다는 목포시. 최악의 경우 관광버스 100여 대를 임차해 임시버스를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광버스 빌려고 지금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였지만 목포시는 이달 초 이한철 대표로부터 버스 회사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벌써 2주가 흘렀지만 목포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 예고 시한이 지난 가운데 광주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이 반발을 사자 청년 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시교육청 감사관이 사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감사관은 최근 교육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용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빚은 해당 감사관은 임용 이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허재호 전 대주회장 관련 사건을 지난달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 전 회장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고 처벌이 가능하면 해당 사건의 혐의를 다시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 건축자재 회사가 고속도로 인근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흙을 퍼나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 흙을 퍼낸 자리엔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 넣었는데요. 불법 개발된 사면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약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갉아먹은 듯 크게 패여 있고 주변은 회색빛의 토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 원래 부지 모습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2년여 전부터 중장비가 들어와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임야가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 흙을 파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청 관계자한테다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내가 보다시피. 그러더니 그 뒤에 답변을 해줄 줄 알았더니 답변이 없고. 결국 지난해 11월에서야 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흙을 퍼나른 건축자재 업체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업체 측은 원상복구를 한다며 기존 흙인 마사토 대신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토양을 덮은 회색 토사를 들여다보니 엔진오일 용기는 물론 식료품 포장지까지 각종 생활 폐기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1% 섞인 순환토사라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흙을 파봐도 생활 폐기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내린 비로 불법 개발한 사면이 붕괴돼 민가 주변에 덮치기도 한 상황.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썩은 물이 많이 내려와요. 무섭고 언제 덮칠까 싶어서 겁도 나고 비 온다는 것도 겁나고 요즘에 겁이나 많이 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업체 측이 흙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업체 측에 1억 원의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또 업체 측에 순환토 반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등량만의 우도를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안에 노두길을 따라 인도교가 가설될 예정인데요. 우도는 가족의 섬이란 이름처럼 힐링과 치유, 휴식을 위한 웰니스 관광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흥군 남양면 우도. 썰물이 되어 드러나는 노두길로 유명한 우도는 고흥반도 북쪽에 있어 인근 지역과의 육로 접근성이 양호해 북부권 거점 관광지로 각광받는 섬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우도 권역을 포함시켰고 국가계획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138억 원을 투자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명 우도 지중해 치유 아지트, 카렌시아와 우도하우스, 글램핑장이 들어서고 노을 전망 공원과 명상의 숲, 자전거 도로도 조성됩니다. 힐링과 치유, 휴식이 가능한 말 그대로 웰니스 관광의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정부에서는 남북권 광역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우도가 그 개념에서 카렌시아하고 치유 공간, 마음이 머무는 곳, 눈길이 머무는 곳 그런 형태의 관광 트렌드가 테마로 아마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개발할 계획이므로. 고흥군은 이에 앞서 우선 올해 안에 1.32km의 노두길을 따라 폭 2m의 인도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72억여 원이 투입되는 인도교는 이미 착공해 관광 말뚝과 상판을 제작 중이며 현장에 설치만 하면 완공됩니다. 우도 인도교는 주민들에게는 섬 생활의 필수 시설로 노두길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우도를 중심으로 북부권 관광개발에 나서면서 파령 권역과 도양 금산 권역, 복내 권역, 고흥만 권역을 잇는 고흥의 5대 관광축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상장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12월 결산법인 34곳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을 제외한 33개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3,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88억 원으로 4천억대 흑자를 기록해 2021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광주 전남 상장법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은 25조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광주 남구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양림 오픈스튜디오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청은 올해 말까지 양림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화방송은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와 역사문화마을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양림 스튜디오에서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가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도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가량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5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어제보다도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습한 가운데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오늘 높게 올라서겠습니다. 장성에서도 낮 기온 24도, 담양의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곡성과 구리에서도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28도로 더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